오늘은 첫 AS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칭 AS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오늘 AS 방송을 시작할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제로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노조 임금 주제였죠. 임금이랑 자동차 관련 주제 때 나온 이야기를 듣고 팟빵 게시판?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아이디가 아니라 닉네임 같은데 시바새귀님이세요. 시바새끼님인데 악센트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이제 세 보일까봐. 시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체계적인 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나씩 보면서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래도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주신 순서대로 그냥 갑니다. 네, 다른 순서 네. 없어요. 네. 자, 이분이 한 첫 마디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이 불행해지는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네, 동의하지 근데- 않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민족성이 아니라 네. 여러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런 네. 연구 같은 거 보면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남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행복을 느끼는 걸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기서 내가 위안을 얻어. 얘보다 더 요만큼 행복해졌을 때가 느끼는 만족감보다 얘가 나보다 요만큼 낮아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얘보다 이만큼 높을 때 어떤 식으로 높아지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서 느끼는 행복보다 남이 불행해져서 상대적으로 내가 내가 행복해지는데 올라갔을 때. 느끼는 게 더 큰. 진짜요? 우리 그 지금 미국 그런 말 연구 많이 결과에도 하잖아요.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지 뭐 내가 뭐 80점에서 90점 된 거보다 어떤 애가 80점 맞다가 40점 된 게 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너 그게 그렇게 느낀다고? 여기 약간 전제가 그 상대적인 걸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불행해져야 돼. 나랑 아니면 비슷한 완전 사람들이.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나아진다고 그런 적이 있나? 좋아하지 않지. 난 그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보통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한 게 그래 아프리카가 아닌 게 어디야 이러면서 막 동시에 여러 명을 까잖아요. 아프리카 까고 그거 정도의 여러 가지 까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쉽게 다른 사람과 나의 상태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는 걸 부정하진 못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완전 불행한 완전 차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잘렸어. 이걸 보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주 근데 맞는 이제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 저는 행복한 거보다 위안을 얻는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제 불쌍해라든가 혹은 그래도 우리는 좀 낫잖아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다행이다. 있잖아요. 다행이다. 내가 다치지 않아서 뭐 내가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떨어지지 않아서 뭐 이런 거. 저는 그 막 TV에 한 번씩 엄청 막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한테 뭐 기부해주세요, 뭐 기부 전화 어쩌고 이거도 너무 못 보겠거든요. 너무 그거 그걸 무슨 보는 포르노라고 하지 않나요? 것만으로도 그것도 무슨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막 틀어주고 네, 하는 그런 그렇죠. 거. 네, 그것도 막 포르노란 말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다. 우리나라 포르노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오히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행복. 위안을 얻는 그런 거 아니 있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내가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보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행복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유 나는 저런 건 아니지. 라는 그런 약간 우린 저종 동의가 도저히 안 돼. 그냥 네. 내가 집이 있고 타인도 집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데가 좀 내려갔어. 그럴 때 뭐 좋아. 그러니까 사소하진 않지 자, 이게 근데 집까지. 자 이렇게 처음부터 핫한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심리학이니까 100% 게 아니 그 심리학자 이상해. 아니, 잠깐 정리를 하기 너무 멀리 갔는데 일단은 그냥 사람이란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기가 좀 쉽다. 아니, 조금 쉽다. 상대적인 이게 걸 보고 막 행복을 뭐 느끼는 건 동의.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치우고 좀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기가 쉬운 건 저도 인정해요. 좀 근데 이 말은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걸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 그러니까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걸 보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는 동의가 안 돼요. 아무런 예가 근데 안 떠올라요. 누구나 다 그러진 않겠지. 저도 거기엔 지금 다 동의해요. 이제 근데 그런데 단어가 행복이 아니라 위안으로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아까 동의가 그런 될 텐데 위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로님이 처음 해주신 대로 이게 민족성이란 말을 썼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다 이게 인간이라면 모두 예. 인간이라면 이제 전 세계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약간 현상이기 때문에 이 그것도 동의가 안 돼. 민족성이라는 단어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민족주의, 우리나라 민족주의. 백의 네, 민족. 우리나라 네, 분이신 몇십 걸로. 년 우리나라 쓰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을 알겠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솔직히 행복해지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 어렵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행해지기 되게 쉽잖아요. 한 방에 그냥. 아니 그걸 보고 네. 어떻게 행복함을 느껴? 그래서 이런 말에 그런 게 느껴져서 일단 이분 말은 이렇구나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핫한데 좀 진정하고. 아니 처음 게 너무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네.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이제 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시는데, 뭐 이제 회사의 생산 라인엔 뭐 의장반, 하체반, 조립반, 완성반, 도어반, 도장반, 뭐 릴리프반 이렇게 있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차 한 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은데 이 하는 일이 경중이 다르대요. 근데 다치는 거는 의장반이랑 하체반이 많고, 왜 그러냐면 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기피하는데, 누구는 힘든 일을 하고 누구는 편한 일을 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차별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재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뒷바퀴 앞바퀴 배정해 주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보통 있겠죠. 위에서 배정. 위에서 배정. 보통 입사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하지 않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질문은, 누구는 힘든 일을 하고 누구는 편한 일을 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아간다면 차별인가요? 근데 실제로 같은 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그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맞다고 치고 우선은 차별인가요? 이것도 이제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 네. 생각에는 뭐 입사할 때 보통 임금이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호봉에 따라서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어쨌든 뭐 직무급제 얘기도 했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하고는 사람들이 네. 좀 더 받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데, 우리나라 임금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을 했었죠, 우리가 네. 방송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질문하신 거니까 예, 이분은 이분 차별인가요? 생각을 뭔지 모르겠네. 네.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마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기술이 되게 좋아서 난 이걸 어려운 일인데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난 기술이 없어서 쉬운 일인데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뭐가 위험하고 뭐 이거는 위험하고는 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힘들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다 책정할 수도 없고, 사실 결국 가장 편한 게 시간이니까 윗사람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급을 나누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주 공평하게 하고 싶다. 내가 뭐 신입사원 1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부서로 찢어지는데 뭐 일의 경중이 있는데 다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된다 하면, 만약 공평하게 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을 안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요, 진짜 공평하게 하려면 모든 부분을 한 명이 다 해보고 시간을 재고, 거기에 이제 시간에 걸리는 비용이랑 위험도 비용이라 해서 뭐 곱셈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서 줘야 공평하죠. 사실 근데 단순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여기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부서를 근데 하고 이걸-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돈을 싶은 더 게 높게 아니라- 불러. 잠깐만요. 일단 너무 멀리 우리 가는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너무 멀리 가는데 그런가? 네, 너무 멀리 가는데 포인트는 차별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차별이냐라고 질문하셨으니까 저희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아마 그때 그걸걸요. 왜냐면 차 만들 때 네. 앞바퀴 다는 거랑 뒷바퀴 다니는 거랑 네. 딱히 기술 차이가 네.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 거 때문에 초점을 이렇게 잡아서 얘기해 아유, 주신 이거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근데 만약에 일단 이게 전제가 아 그러면 다 제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차별이라고 다 생각하네요. 이걸 뭔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차별이다. 뭐 그 안에 사람들이 아 이거 불공평해 생각하면 차별인 거죠. 그 당사자들이. 아 당사자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차별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쵸? 아니면 차별. 재수가 없다. 재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뭐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됐다. 쟤랑 나랑 똑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는 근데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차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그쵸, 정리할게요. 똑같이 일어나고 차별일 있다고 해서 수도 차별이 있고 아닌 아닐 건 수 아니지. 있다. 자 정리됐죠? 차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제 그냥 놔두면 우리 이거 이것만 너무 가지고 후려치고 이거- 가셔가지고 아니 얘기할 것 왜냐면 같아. 지금 다들 정리를 못 하시니까. 아 맞다 입장이. 이게 댓글이 저희가 네. 총 2개잖아요. 네. 네. 2개 다 하는 거죠. 다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저희 다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저희의 중론은 차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의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분이 하루에 네. 다는 게 아니네 댓글 네. 숫자가. 다른 네네네.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방법도 다르다. 알 수 없다. 그때 다르다. 네, 차별인지 아닌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넘어갑니다. 다음 것도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진행이. 자, 그 다음은 뭐 다치고 뭐 공상, 경조사, 뭐 돌연사, 퇴직, 대의원 뭐 이것저것 때문에 차를 만드는데 100명이 필요하지 않고 58명 정도면 되는데 100명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 그럴 다 수 있죠, 투입될 수 회사 없으니까. 입장에서. 그래서 자동차 노조가 야간을 없애는 이유는 간단하대요. 이런 들연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네,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100명이 58명이 되는데 100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난 반대다. 네, 그 뭐지 네. 뭐냐 그거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 책에 나왔던 걸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네. 그 다른 이제 공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가 있으니까 네. 다른 공장들에 비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우리나라가요? 네, 100명인데 그때 거기서는 뭐 80 몇 명, 아니 80 몇 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들이 다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망자도 많고 돌연사도 많고. 58명인데 100명이 필요할 정도면 네. 절반이 쉬어도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얘네 네 죄송합니다. 저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뭐 3교대 뭐 교대 방식으로 막 여러 개로 돌아가니까 제가 볼 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비율은 교대 맞는 것 같아요. 포함해서 58명이 그런 되지 거예요.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90 100명이 있는데 사실상 차를 만드는데 늘 58명만 있으면 된다. 뭐 교대하고 빠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쵸. 인정. 예, 인정한다. 근데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많을 수도 있고. 예, 저는 사람인데 당연히 좀 쉬고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회사도 아니 무슨 부품처럼 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분명 아프면 쉬고 휴가도. 저는 이래서 1년이 100일로 치자면 40일 정도 쉬어야 된다. 네, 넘어갈게요. 일단 넘기고. 네, 넘기고. 아니 너무 넘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지금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게. 보니까 진짜 많아요. 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노조가 야간을 없애는 이유가 돌연사 때문이라는 것도 당연히 야간 좀 밤에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밤에는 놀거나 잤으면 좋겠어요. 네, 또 뭐 의견 있으세요? 예. 아니 맞지. 그러니까 네, 밤에 일 안 하는 건 네. 맞는데 돌연사도 많고. 맞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남한테는 밤에 일하는 걸 강요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그러니까 볼수 노조가 있는 없애려고 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조가 야간에 이미 없애려고 없어졌죠. 한다. 자동차 업계는 주간 2교대 네, 그래서 없앴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없앤 거죠. 네, 자동차 업계는 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얘기를 하니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은 네, 3교대 아니 그러니까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예를 들어 금속 노조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뭐 노조 논의해보자. 아니 그 같이 뭐냐 같이 파업을 하자라고 없애. 그걸 아, 없애기 위해서 네. 하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에서 표결한 적 없다.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이니까 네. 내가 문제로 삼았던 건 그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아니, 저는- 참여 안 했다, 표결 안 왜냐면 했다. 저희가 이제 막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이렇게 외주를 조사하는 성질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경험담. 5시 6시에 지네들이 회의를 마치고 네. 저한테 줘요. 퇴근하기 전에. 그렇죠. 자기들이 퇴근해야 네. 되니까. 그럼 2차 산업, 3차 산업은 네. 피해를 보잖아요. 네. 당연히 2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네. 거기에 댓글에. 여기 예 맞아요. 뒤에 이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없애야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하시는 얘기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지금 이제 야간 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라고 유럽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하시는 말이 놀면서 월급 받아간다는 말을 하시는데 저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놀면서 월급 받아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라고 하세요. 이건 그 어떠세요? 공무원의 특성이잖아요. 저는 그냥 공무원은 원래 저는 이제 공무 조직까지 이렇게 끌어들이셨는데 저 공무 조직은 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그 공무원이 조직을 확대시키려고 그게 하고 이제 뭐, 예. 이게 토론을 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인데 예. 어느 특정 하나를 찍으면 예. 특정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다 맞아요. 예. 전체를 보지 않고. 예. 이게 토론하면서 가장 나쁜 방법이거든요. 예. 그 공무원은 어차피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 국가에서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사기업이랑 아니니까. 이걸 왜 비교하는지 좀 예. 네, 비교 대상이 그것도 옳지 않을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4시간에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4시간에 일하면 30분의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을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네. 때문에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고 그쵸.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예. 그 바꿔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죠. 점심시간에 식사 지도라고 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8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 뒤에 소방 공무원들은 불이 안 나면 놀고 먹는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써져 있거든요. 고마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줘서. 예. 소방 공무원도 불 안 나면 논다. 아 그럼 공무원이 놀고 먹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분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공무원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인정하지만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 이건 뭐 다 상황마다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고 이걸 뭐 어떻게 뭐 퉁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예. 일부인 것 같아요. 놀고 먹는 네. 사람 일부는 확실히 네.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어디든 따지면 있으니까. 어디든 있으니까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우리나라의 이 노동과 공무원이란 이 사기업이라는 이 노동 자본 시장에 대한 구조에 따라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여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소방공무원 따라서. 이분이 소방공무원을 얘기했으니까 말하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불이 한 번도 안 났어. 소방공무원이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의자에 누워 앉아만 있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거냐? 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일을 안 한 건데 법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불 안 난다고 해도 뭐 예방 차원에서 돌아다닐 테고 그러니까 뭐 그거 할 테고 업무상 대기 시간은 근로에 포함되기 대기 시간이니까 때문에 게다가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났는데 얘네들이 우리 나가기 싫어 그러고 안 나갔다 그러고 일을 안 한 게 맞는데 그 불 날 걸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안 났다라고 한 거 일을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 소방공무원을 예로 든 건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요?라고 뒤에 써있거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저희가 중간에 띄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아까 그 아니. 소방 공무원이 셋째 사이에 있는 걸걸요 아마. 셋째. 첫 번째 이거 뭐죠? 월급이 많냐고요. 그 다음에 첫째 회사가 기본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일을 많이 하면 수당을 주는 월급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 아니 그건 어? 더 뒤에. 아예 그거는 다음에 뒤야. 할 거 다음에. 아 이게 다음이에요? 그게 다음이. 지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저희 갈 길이 회사에서 멉니다 지금. 네. 구조조정을 할 때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먼저 자를까요? 아니면 노조 활동가나 시끄럽게 떠든 사람을 먼저 자를까요?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먼저 자릅니다. 이거 여기 투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답변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잘 잘라주셔가지고 전 이거는 그쵸 자르기 쉬운 사람은 자르겠죠. 근데 막 저는 뭐라고 따지는 사람을 잘랐다가 시끄러워지면 싫으니까 조용한 사람 자를 이거는 거라고 회사마다 생각해요.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케바케이긴 분위기마다 하지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나대면 잘라버리는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사람 먼저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노조를
노조라는 것 자체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던 게.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건 노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노조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노동자의 단체 결성권이라든가 노동 상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입장인 건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기업이라는 게 니들이 잘해서 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도로를 깔아주고 통신망을 놔주고 전기를 놔주고 했기 때문에 니들이 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정말 별것도 아닐 때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세지고 나니까 현대자동차 노조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자기네들 것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3차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하지 않고. 내가 그 방송에서 했던 말은 그 말인데 이분은 내가 노조를 전체를 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앞으로는 그럼 정리를 잘해드려야겠다. 정리하는 말을 박수 치고 끝내지 말고 꼭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다음 거랑 연관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 핫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예. 첫 댓글이라.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쨌든 이 분야는 잘 몰라요 저희들은.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회사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사람을 자를 것 같아요. 그게 노조든 시끄럽게 굴던 조용히 하던 얘는 잘라도 별로 영향 없겠다 이런 사람들 자르겠죠. 시끄러운데 네. 잘하는 사람 있고 네. 조용한데 잘하는 사람 있으면 네. 더 잘하는 사람을 냅두겠죠. 오너의 취향껏. 그거는 이제 예. 회사의 오너 분위기가. 취향이 다르다. 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월급이 많냐고요? 하고 물음표 하시고 첫 번째 회사가 기본급을 적게 주기 위해 일을 많이 하면 수당을 주는 월급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 뭐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예, 저 이거는 회사가 유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저희한테는 싫지만. 둘째는 정규직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월급을 적게 주면서 야 정규직이 너희 돈 다 뺏어가고 있어라는 프레임에 gat혀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정규직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정규직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 이거 그죠? 잘 이해 안 돼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규직은 예, 본인들은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고 있다고 그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당하게 한 만큼 했는데 받는다. 비정규직은 네. 월급을 적게 받고 있다고 비정규직이 말한 거죠. 그래서 예, 경영진은 그게 다 예, 그 예. 정규직. 정규직이 뺏어가서 예, 그렇다. 다. 근데 이거는 정규직이 정상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일단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한 거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럼 거고. 제가 궁금한 건 그 기업 측에서 저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시도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일단 없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정규-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딱 지칭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인식이 좀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아마 근데 그때 다만 우리나라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우리나라 월급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모든 월급이 제가 볼 때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더 받아야지. 사실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게 없죠. 우리나라에. 정상이 최저반. 다 비정상이다. 네. 이게 아마 그때 그걸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이에 대한 대우나 처서 그런 거는 노조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렇죠.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비정규직 처서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들이 신경 안 쓰고 본인들만 이제 처우 개선만 한다. 아마 그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정상적인 월급을 정해주셨네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예, 이거 다 뒤에 저도 이어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어져 있는 말인데 네. 그 비정규직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못 산다는 말이죠. 그못 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야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분은 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그건 알 근데 수 없어요. 저는 일단 이 말 자체에서 약간 좀 뭐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것이 정상은 앞으로 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단은 돈을 받아도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정상이 별로 없긴 해요. 예,
월급이 비정상이고 그리고 일단 시대 자체가 그리고 직업 열심히 자체가 일해서 비정상이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대에는 예.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잘 버는 일을 하죠.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벗어나는 거긴 한데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100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 보고서 뭐 제안서를 쓴다거나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그러는데 100 정도의 수준을 원해. 네. 근데 나는 80 정도의 돈을 나는 받았어. 열심히 안 하고 네. 한 120 정도 내놨어. 네. 그러면 회사에서 좋아야 되는데 네.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런단 말이지 우리 사람들은. 꼰대 문화. 응. 아니죠. 나는- 넌 120을 했으니까 하나 더 해. 더할 또 수 하나 있는 더 약간 하고 헬스 또 트레이너의 이것도 마음. 해보고 열심히 하게 트레이너의 마음. 만들어주죠 회사에서.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나는 회사에서 나한테 들어온 일을 다 해놓고 정시에 퇴근 시간에 퇴근하려고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아직도 나보다 일 못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고 딴 사람들 일하는데 퇴근하려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 나는 분명히 내가 맡은 일은 다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놓고 퇴근하겠다는데. 다음에 하나 더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사실 부모님 세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세대 때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오히려 평생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유튜브로 성공하시는 분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거 유튜브도 열심히 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직업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회사원보다 사실 공무원 회사원보다는 예체능 쪽이 더 열심히 했을 때 잘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그리고 예체능이? 그런 거 유치원은 있잖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위 한 0.01%만 성공하고 나머지 회사도 버려지는.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 대기업 대기업이 간부들, 예체능보단 많지. 그래서 대기업 간부들이 대기업 간부들이 열심히 일하면 간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몇 %가 다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간부들도 그닥. 그냥 뭐 열심히 해도 사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기술이 되게 좋아서 톡톡톡 치면 쑥 넘어가 나무가.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0그루를 잘라. 근데 어떤 애는 힘으로 막 열심히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힘으로 막 하는데 하루에 10그루밖에 못 해.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제가 의미가 일단 없잖아요. 이제 이걸 정리하면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잖아요. 공감이 된다, 이해는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구조잖아요. 지표로 나오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낮은 나라다. 열심히 많이 오래 일하고 생산성은 적은 나라다가 지표로 나온 거니까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 저희가 이해한 내용이고. 이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 대기업을 따로 생산성이. 분리해서 보면 좀 높긴 근데 하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꾸로인가? 하여간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갈아 넣는데 사람을 갈아 넣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노동에 투입한 비용 대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왔냐인데 중소기업에다가 계속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갈아 넣으면은 별로 의미 높아야 없는 되지 않나요? 지표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애니메이터들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애니메이터들 보면 그죠. 예전에는 최저임금 주고 그 낮은 부가가치가 낮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통계를 잘 아시는 분이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계 내잖아요.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통계가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저희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동 생산성이 낮은지. 뭐 시간을 정확히 측정했니 금액으로 했니 못하지만 사실 그죠. 그걸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알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우리 사회가. 야자 때부터 벌써 조기 교육을 받죠. 아 생산성 낮은 일을 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노동 시간과 말도 결국 안 되는 한국의 구조 문제로. 네, 그러니까 하고 이건 다 넘어가죠. 저희가 다 네.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 문제고 넘어가면
이제 공무원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세금으로 놀고 먹는 놈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 뭐 넘어가도 될 이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반응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셋째, 저 사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되게 잘 따라와 주시네요. 같은 일을 하고 돈을 차별화하면서 배를 불리고 언론을 이용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증오를 만드는 자본의 행태입니다. 이것도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네. 근데 같은 일을 하고 돈을 차별화한다는 게 일단 앞바퀴 그러니까 뒷바퀴를 같은 같이 일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 돈을, 돈을 따로 받는다. 다르게 받는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저는 뭐 같은 일을 한다고 꼭 같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살 수도 있고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일을 한다고 꼭 같은 돈을 받는다? 또 저는 해볼만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다인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넘어가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회사를 압박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놀랄 겁니다. 라는 건 안 그러고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하고 있단 말 아니었어요? 나 하고 있다고 이해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은 사람 하고 있다고 말은 말하는 하고 것 있다라고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이 다음 게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근데 있다잖아요. 이 다음 게 문제 아닌가요?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이거는 저도 근데 그렇게 얼핏 봤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좀 헷갈려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킴으로써 입사를 위해 공부해온 취준생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이 아니 잠깐 이거는 네. 내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네. 이건 우리 때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건 공정한 게 뭐냐. 취업을 예를 들면 취업할 때 취준생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 취준생이라는 것들이 그 입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입사해서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그런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거 이제 구조가 잘못된 건데 구조가 잘못된 거를 가지고 그게 뭐 그럼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게 뭐 공정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력직 같은 경우에 경력직한테 그런 시험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신입한테 요구하는 거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경력직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논란도 충분히 없어질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 걸 붙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냥 솔직히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비정규직 돈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게 안 네. 되니까 정규직을 시켜야 된다는 근데 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되니까 누가 비정규직을 돈 더 주고 쓰려고 하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근데 이게 정의 그저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네. 누군가한테 이익이 있으면 득이 있는 건데 만약에 비정규직을 이렇게 해서 정규화 시키면 이분 입장에서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지만 비정규직한테는 그게 정의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지 않으면 취준생한테는 좋은데 또 비정규직한테는 안 좋은 것처럼 이건 장단점이 그냥 있는 거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건 저는 아닌데 이 결정은 회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을 뽑든 정규직을 뽑든. 다만 비정규직을 지금 너무 싸게 써먹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그런 업무랑 필요 없는 시험을 봐서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고 네.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없었을 때는 똑똑한 애 데려다가 그걸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네. 그 일을 시키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잘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는 애를 보고 그걸 뽑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터한테 뭐 일본어 자격증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외 유학 갔다 그게 오고 막 이런 거 본인들한테 그게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뽑아도 손해가 아니니까 뽑는 거죠. 옛날부터 해오던 가장 그런 익숙한 방법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왜냐면 것뿐이에요. 임금이 싸니까. 그런 회사는 곧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대기업 다 아니 그러고 있잖아. 다 그렇게 하고는 왜냐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임금이 공무원 시험도 싸니까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 효과적이니까. 옛날부터 그냥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니 그냥.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치. 그게 싸니까 시장.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효과적이면 안 하겠죠. 면접 볼 때 막 면접에다가 막 몇 시간 쓰고 더 쓰잖아요. 왜냐면 한국에 비해서. 사람이 비싸니까 얘를 잘 뽑았어야 회사에 돈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는 아무나 뽑아서 자르고 뭐 그냥 대충 뽑고 뭐 어차피 그냥 갈아 넣을 건데 뭐 굳이 이걸 복잡하게 하던 대로 해. 이게 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싼 비용이니까 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저는 구조적으로 시장 좀 경제적으로. 여기 나온 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일 못하는 애가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딱 찍어서 해고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이렇게 큰 회사야, 큰 회사인데 얘네들을 한 번에 싹 다 한 절반 정도를 다 갈아버리고 싶어. 그럼 다른 나라보다 너무 편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식으로 뽑아서 그냥 사실 아무나 뽑아도 돼. 아무나 뽑아서 일 시켜본 다음에 잘하는 애 놔두고 못하는 애는 자르면 그게 그게 우리나라는 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예,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못하는 애 잘래가 되게 어려워요. 왜 한 명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비정규직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뽑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람을 해고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경영상의 이유가 지금 회사가 어려운 것도 경영상의 이유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부를 날려버리겠다 사람들을 이것도 부서 쉬워요. 없애고. 어.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미래는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자를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죠. 그것도 돼요. 허가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솔직히 그런 서류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로 듣는 거지 솔직히 자르기 쉬워요. 그냥 책상 딴 데다 갈고도 놓으면 되지. 나가요. 책상 딴 딴 데다 데 놓고. 치워놓으면 나가요. 솔직히 거기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나가죠. 자르기는 쉬워요. 제가 볼 땐. 경험은 아닌데 자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로 조사해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람 자르기 쉬운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 갈구고 이런 거 말고 합법도 필요 없어요. 다 자진퇴사하죠. 야 너 때문에 너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한 명 너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못 뽑잖아. 너 때문에 동료들이 다 고생하잖아. 아 나가죠.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저번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벌써. 그리고 길어지고 있어. 네. 자 넘어가면 우리나라 자본들은 징징거리지 않으면 번 돈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같지 않나요? 이 징징거리 그 표현이 좀 징징거리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파업인지 뭐 파업을 협박인지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파업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자본가든 간에 그 상대 그러니까 파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나눠주는 근데 거지. 여기서 자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자기 자본 누구한테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으면 잘 안 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건 약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네. 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현대자동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약에 징징거리면 얘는 잘려요 다.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과감하게 막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정규직.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것도 그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이어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권리이듯 파업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파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징징거리는 게 이제 파업이라고 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말로만 보면 당연하죠 이 말은 저희 표현과 자유 권리죠. 권리가 있고 노동자의 권리죠. 파업도 나쁜 건 아니죠. 네. 파업이 없는 나라가 좋긴 하지만 파업이 파업이 없을 정도로 없을 정도의 환경이 처우가 좋은 괜찮으면 나라, 네, 가장 좋은 베스트죠. 나라겠지만. 아, 근데 또 그걸 대통령을 탄핵시킬 필요가 없는 나라가 가장 좋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언론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사주 다 있으시고 그건 네, 돈 주인분들 있는 다 있으시죠. 네. 근데 이분은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넘어가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를 상대하지는 않는 게 좋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면 우리의 적은 우리예요. 네. 우리 일단 약간 약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 뭐 네.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뭐 네. 노조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경험담이. 안에서 안에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거기서- 싸움은 필요한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싸우면서 이제 의견을 하나로 뭉쳐서 네. 도출해내는 과정. 그걸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에서 싸우면서 걔네들이 적이 돼요. 맞아.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상대방을 얘기를 들으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맞아 넌 잘못했어 그러면서 적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문화죠. 사실 좀 현실이거든요. 함축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상대할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적으로 보지 말자. 다퉈도 적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이 적이 될 정도로의 내부적인 투쟁을 하자라는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네, 쥐끼리 싸우지 말고 고양이를 보자라는 거죠. 네. 다만 넘어갈게요. 다만 노동운동가 중에 자본의 편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은 정말 뼈아픈 대목입니다. 민주화 투사였던 김지아가 박근혜 편에 섰듯 한국노총 위원장이던 김성태가 자유한국당에 있듯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김지하 이분이 좋은 분인가요? 처음 들어서 저도 이분 저는 그냥 애국보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 지금 이게 네. 그 옛날에 잠깐만 그러니까 애국보수란 말이 지금 좀 시인이죠. 시인? 이게 옛날에 80년대죠. 네. 60,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네. 그 이게 지금 586 우리가 네. 58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했냐라고 한다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그쵸, 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뭐냐면 그냥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 과 애들이 다 저기 나가서 돌 던지고 있어. 그럼 그냥 같이 나가서 던지는 거야. 학교 그러다가 잡혀가면 걔가 민주 투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네, 네. 예. 그때 그리고 사회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 이후에 그냥 신념을 가지고 그걸 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런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미 끝났고 그 사람들이 업적은 있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그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했어. 그래 그건 맞아. 그리고 너가 잘했어. 그건 맞아.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열심히 했잖아. 난 그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586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계속 쥐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처럼 뼈아픈 대목이네요. 그 부분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요번에 촛불 시위 때도 그때 얘들아 그거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때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약간 다들 촛불 그때 시위 사람들이다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중에서는 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와서 또 말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중간에 다시 뭐 노동운동가였다가 자본의 편으로 발을 담근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내부에서 그거를 못 알아차린 게 그냥 잘못인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 그거 딱히 뼈 아픈가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뼈아픈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애국보수란 말이 지금 많이 오염됐는데 그냥 김지아 분은 제가 볼 때 민주적인 인물은 아니고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분 같고 김성태님께서는 그냥 한국노총 위원장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한국노총 색깔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신 건데 뭐 그냥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그냥 이분 색깔대로 이렇게 섞여 있는 분들끼리 흘러온 것 같아서 약간 좀 다른 거를 약간 엮은 듯한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느낌이 이해는 들어요. 하지만 전 딱히 뼈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 그죠. 넘어가면 내가 보고 느끼지 못한 현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 첫 하나의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위에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내가 네.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못 본 건 맞아요. 난 대기업에서 일한 건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노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나는 시민사회단체 쪽이나 이런 노동계 쪽이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주워 들은 얘기들이 많고 그쪽의 현실에 대해서 본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경험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네. 근데 내가 본 경험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고 느낀 거, 내가 보지 못한 현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됐지만 이분이 아까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권리이듯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은 할 수 있죠.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뭐 악의가 있지 사실 않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건 권리니까. 하나의 진실을 엄청나게 파지 않고서는 진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거짓을 거짓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가볍게 다루는 예. 뭐 이렇게 내용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요. 이 사람 입을 틀어막는 것 같아서. 그냥 틀리면 자신이 얘기를 생각하고 해주면 느낀 되죠. 걸 얘기하고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악의적으로 뭔가 내가 경험한 작은 걸 마치 그게 전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아 너무 많으니까 다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정치인 중에 이제 나베 씨라고 이렇게 뭐 싫은데 그분 입을 틀어막고 싶진 않아요. 일단 말을 해라. 말을 하는데 자연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사실이 아닌 말 하는데 그거 싫은데 일단 말을 하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그죠. 표현의 자유는 인정은 하되 저도 혐오 발언을 제외한 모든 표현의 자유는 저도 인정하려는 편이죠. 이건 약간 이제 유럽식이죠. 있잖아요. 미국식이라기보다. 말할 때 뭐 너무 남자 편, 너무 여자 편, 뭐 너무 누구 노조 편, 뭐 누구 너무 회사 편, 뭐 일단 말은 합시다. 말을 해야 뭐 그리고 얘기하든 뭐 말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사실 뭐 명예훼손 예, 그게 있는 거니까. 지는 분들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막 웹툰하고 표현의 자유도 예. 아까 뭐 혐오 발언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잘못된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수치나 뭐 이런 걸 허위 사실 가지고 좋고.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공식적인 연구 결과도. 근데 과거에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잘못된 건데 그러면 뭔 개소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건 그 개인이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안타깝게 봐야죠 뭐. 근데 이제 그거죠. 야 이거 잘못됐다고 돼 있잖아. 근데 너 여기서 네가 잘못된 걸 가져왔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안타깝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못된 거야? 이게 다르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사실 민주주의인데 남들이 그걸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반박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가 아니라 사실 그 인터넷 댓글창에서 많이 보이는 키베 뜨시는 분들 사실 정보가 요새 너무 많아서 사실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가려내기는 1인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 그게. 아직도 땅굴로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자료 많이 돌아다녀요. 북한군 있고 거기. 우리 지금 땅 밑에 북한군 탱크가 네. 지나가고 있어. 아 어쩐지 아니 지진이 도대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거야. 뭘로 보고 그런 네. 자 일단 뭐 지금 제가 2개 긴 댓글이 달려서 아 이건 좀 쉽게 넘어갈 것 같은 댓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일단? 상하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도 일단은 상을 마치고 다시 하로 돌아오겠습니다. Someday